안녕하세요. 암이 궁금할 때 찾는 채널 아메바TV의 용쌤입니다. 굿나잇 인사를 했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불안한가요? 걱정이 많은가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경기와 함께 짊어진 삶의 무게에 힘드시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진료과의 병의원 중 소위 말해 가장 잘된 진료 과목은 정신과일 겁니다. 힘든 상황에 우울감이 커지고 불안함에 더 힘들어지는 질환, 그것을 우린 코로나 블루라고 불렀습니다. 우울증 외에 정신과를 찾게 되는 무척 흔한 이유는 불면증입니다. 정신과 외에도 제가 일하는 내과, 가정학과 외래에서도 불면증 환자가 많고 특히나 불면을 호소하는 암 환우분들도 많습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잔다는 얘기죠. 그 표현은 다양합니다. 잠이 들지 않는다. 잠이 들어도 자주 깬다. 잠이 들고 자주 깨지도 않은데 너무 일찍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 너무 꿈을 꾸어서 개운치가 않다. 잠도 안 들고 자주 깨고 꿈도 많이 꾼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 숙면을 하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통 성인은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을 권유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소 줄어드는 편입니다. 저희 병원의 어르신들과 환우분들도 불면을 호소하여 약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불면을 호소하는 표현을 통해서 수면의 도입 여부, 수면 유지 여부와 이 두 가지의 혼재 여부를 통해 우리는 불면증을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한 습관을 의료계에서는 수면 위생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이지만 사실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절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불면에 의한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영위에 어려움이 있으면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첫 시작은 수면 위생을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자, 그럼 수면 위생을 챙겨가며 잠을 청해 볼까요? 대한수면학회의 수면 위생에는 11가지 원칙이 있고 그 외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 7가지, 9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잠을 잘 자기 위한 기본 원칙을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는 저녁을 먹겠지요. 그리고 운동하고 씻고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하루를 간단하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1.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일정한 시간에 잠들어야 되고 또 중간에 낮잠을 자지 않기가 있습니다. 잠이 충분치 않거나 늦게 잠들었더라도 오래 누워있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당장 수면은 길어지지만 또 오늘 밤에 다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또한 필요하겠지요. 자, 그리고 일정하게 잠을 자려면 낮잠을 안 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먹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 너무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허기진 경우에는 가벼운 우유 한 잔이나 가벼운 간식은 도움은 되는데 과식을 하여 생긴 지나친 포만감은 수면에 방해가 되고 비만을 유발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먹는 거 하면 식사 말고 술, 담배, 커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불면증에 처음 이용하는 게 술입니다. 술로 인해 잠이 들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수단이 아니기에 술이 없으면 수면을 못 취하거나 더 많은 술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불면증과 알코올 의존 2가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한 담배와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어 가급적 줄여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운동이었죠. 자기 직전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더 잠을 방해할 수 있으나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우리 몸을 이완시켜서 수면을 돕습니다. 몸이 이완되면 건강한 수면뿐 아니라 잠을 방해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 심박수가 빠른 상태는 수면에 방해가 되니 운동은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전이 좋고
스트레칭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한 뒤엔 씻어야겠지요.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한 운동 말고 적당한 정도의 운동이 우리 몸을 이완을 돕는 것처럼 따뜻한 물 또한 우리 몸을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잠자리의 전후 환경입니다. 운동하고 샤워하고 결국엔 잠자리로 가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라. 예를 들면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일은 정신적 활동을 자극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시청각 활동이 불면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특히 18세에서 32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하시고 편안히 음악을 듣고 가벼운 독서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불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오지 않은 잠을 자기 위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버티는 스트레스 또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침대에서 버티지 말고 잠시 잠자리 밖으로 나오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행하지 않은 수면 유생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되짚어 보시고 시행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수면 위생을 높이는 습관들은 수면의 질과 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불면증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다양한 수면제가 있지만 제가 처방하는 약물, 그리고 저도 가끔 필요할 때 먹고 있는 약물 한 가지 정보 나눔해 보겠습니다. 앞서 환자들이 표현하는 내용에 따라 수면 도입 여부, 수면 유지 여부와 이 두 가지의 혼재 여부를 따라 판단하여 처방을 합니다. 대표적인 약으로 스틸록스, 다른 이름으로 졸피신, 졸피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티코, 졸피람, 트리아졸람, 신경안정제로 자나팜 이 네 가지를 주로 쓰곤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스틸록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틸록스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아니라 단기간 사용을 권유드리지만 실제 장기 사용에도 다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과 달리 약물 의존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유도제, 잠이 안 올 때 수면을 도입하는 수면 도입제로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이며 저 같은 경우에는 5시간, 6시간의 수면이 가능할 때 한 알, 그리고 3, 4시간 이내에 수면이 필요할 때 반알 복용을 권유드립니다. 수면 시간이 짧을 때 하나를 드시면 다음날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수면 도입제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잠으면 자야지 하고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됩니다. 양치하시고 잠잘 준비를 다 하고 약을 드시고 불 끄고 딱 누우시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제가 이 약을 처음 먹게 된 것도 의사 국가시험 공부를 할 때 잠이 안 오는 건 아닌데 기침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이 망가진 컨디션을 해결하고자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가끔 잠을 설칠 때나 가위 눌릴 때 먹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불면은 정신과의 치료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이 될 수 있기에 먼저 불면 자체의 스트레스는 내려놓으시고 필요하다면 진료실 문을 열고 약 처방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수면 위생이 먼저이기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 또한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눈을 꼭 감고 본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 잘하고 있어. 잘 견뎌내고 있어. 잘 될 거라 믿어. 그렇게 위로하시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는 걸 권유드립니다. 암을 이겨내는 시간, 잠이 곧 보약이란 말처럼 불면을 이겨내시면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용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